대한민국의 제조업 참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나빠지면 진짜 최악 간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시죠. 전년 대비 2021년입니다. 공장 수 증가율이에요. 2.4% 증가했습니다. 2.4%. 아니 뭐 증가했으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2.4%라는 수치는요. 10년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10년 평균에 비하면. 저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망가지고 있다. 제조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지도자들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대한민국의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말입니다. 예, 제조업 무너져요.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제조업이거든요. 우리는 제조를 해서 잘 만들어서 해외에 내다 파는 게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충격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국내 제조업 공장 수나 면적 증가세 보세요. 2002년에서 2012년 사이는요. 여러분 제조업의 생산율 GDP만 하더라도 6.24%가 쭉쭉 올라갔습니다. 쭉쭉 6.23%. 진짜 대단하죠. 그런데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이때 보세요. 2.67%로 꽈당했습니다. 꽈당.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거의 반토막 이하로 났습니다. 반토막 이하. 마찬가지로 공장 수도 2002년에서 2012년까지는 5.3%가 늘어났거든요. 지금은 3.1%입니다. 지난해 2.4%가 줄었다는 것도 최악이죠. 점점 연단위로 가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장 용지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에서 2012년까지는 3%씩 계속 늘어갔습니다. 산업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4%로 다시 줄어들고 있다. 쪼그라들고 있다. 이것은 말입니다. 제조업이 망하는 이야기잖아요. 제조업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합계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져서 대한민국이 위기다, 침몰한다, 아니면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 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제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 가능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잠재 성장률도 줄어들어요. 여기에다가 제조업까지 여기 한 수를 더 보태면요. 대한민국은 침몰이 아니라 예, 이게 붕괴한단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내고 아침부터 이렇게 크게 외치는 이유가 제조업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 제조업을 살려야 됩니다. 제조업을 살리려고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제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예, 여야 국회의원들은요. 제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내야 되고요. 예, 노사는요. 제조업이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발전할 것인가 상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너도 나도 갈라치기를 해버리면요. 대한민국 제조업은 망가집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 포퓰리즘은 없어져야 되고요. 제조업은 더 융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지금 굉장히 충격으로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생명은 제조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 해요. 대한민국의 제조업 끝났어요. 제발 그 이야기 그만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제가 예, 제조업 다 망했으니까 이제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3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제조업 현장을 많이 봤고요. 실제 저는요.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진짜 놀랄 일 하나 알려드릴까요? 대통령 표창도 받고요.
예, 산업 포장도 제가 받았거든요. 제조업 살리자 이 운동에 엄청나게 제가 기여를 했었기 때문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조업에 내가 기여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조업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예, 이러다가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까지도 공포까지도 있다는 게 사실 더 예, 답답하게 하네요. 여러분 제조업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제조업을 살리려고 그러면요 어느 누구도 이게 예,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책임을 가지고 제조업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진짜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2020년 대비해 보면요 원재료 가격 보세요. 2배가 더 올랐죠. 예, 2020년에 95.5였는데 2022년에는요 202.8입니다. 202.8. 중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100.4였는데 2022년에는 138.7이에요. 예. 이 가격을 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서 가격 경쟁력 싸움을 하면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부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예, 국회는요. 예, 여기에 인력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인건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주 52시간제는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연구한 다음에 법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 노사는요. 이게 노동 생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동 생산성을 더 많이 올려서 말입니다. 예, 기업들의 원가가 더 떨어질 수 있게끔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 기준만 보면 그냥 망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망하게 생겼어요. 이대로 가면. 실제 공장 가동률도 한번 보실래요? 지금 2022년 12월에 70.3이에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예, 2009년 6월에 8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80까지는 언감생심 예, 생각도 못합니다. 언감생심 생각도 못합니다. 지금 70.3이에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더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올라갈 예, 그런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저는 우리 국민 모두 예, 뭐 정부도 여야 의원들도 노사 예, 관계자들도 다 노력해야 되지만 정부도 국민도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제조업은 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미래가 있고요.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예, 합계 출산율도 지금 최악으로 가는데 예, 제조업까지 무너진다. 대한민국이 예, 진짜 소멸한다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 지금 잘 알게 되셨을 겁니다.